이해 불가 백수언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어제 밤에 연락 주셨습니다. 네, 그 언니가 2년째 일 안 하고 놀면서 남자친구한테 손 벌리고 살고 있어서 너무 고민이다라는 사연입니다. 일단 언니는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잠깐만 쉬겠다면서 일을 그만두더니 그대로 2년째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남자친구랑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모습을 SNS에 중계하고 있는데 이 퇴직금은 진작에 다 탕진해서요. 생활비며 통신비며 보험료까지도 다 그 남자친구가 대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손 벌린 것만 1,000만 원 정도고 언니 말로는 나중에 다 갚을 거라고 한답니다. 근데 또 언니 남친은 결혼이 하고 싶은가 봅니다. 결혼하면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긴 한데요. 언니는 또 나 어차피 아이 안 낳을 계획이라서 결혼 생각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언니 커플 사이의 문제인데 이 사연자가 보기에는 둘은 어쨌든 알콩달콩 잘 사귀곤 있습니다만 결혼도 안 할 것 같은데 갚지도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인 거죠. 사연자 보기에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 쉬고 남친한테 기대 사는 언니가 아주 못마땅한데 언니는 나 적금도 있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신경 끄라 하는 입장입니다. 정말 신경 꺼도 되는지 고민이라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남친은 결혼하고 싶어서 어차피 가족 되니까 내가 여자친구한테 주는 거 뭐 다 어차피 상관없어. 그렇죠. 그런데 언니는 나는 결혼 생각 없는데 나 나중에 2,000만 원 다 갚을 수 있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언니 진짜 양심 없다. 성문 오빠 불쌍하지도 않아. 결혼할 생각도 없다면서 왜 자꾸 희망 고문하면서 돈 빌려? 그거 막말로 혼인빙자 사기각이야. 진짜 백성문 완전 불쌍해. 수염 덥수룩해서 생긴 것만 맞춰지 완전 우리 언니한테 호구 잡혔어. 지가 호구인 줄도 모르고 맨날 하고 그래 니들끼리 잘 살아라 동그라미. 아니 양 변호사님 혼자 하세요? 자 다음 언니입니다. 어마마마마 이 가시는 완전 웃기는 짬뽕. 야 이자연 성문 씨랑 나랑 애정전선 이상루야. 우리 성문 씨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린데? 내가 네 돈 갖다 쓰니 지금? 진짜 별꼴. 나 성문 씨한테 빌린 돈 다 체크하고 있고 마지막 보루 나 적금 통장 있다. 그리고 성문 씨 자기랑 결혼만 해주면 그 돈 다 안 갚아도 된다고 했거든. 넌 네 걱정이나 하세요. X. 야 이거 좀 의외인데요. 자 일단 우리 오윤성 교수님 말씀부터. 저는 사실 이 사람의 저 언니에 대해 가지고 걱정을 하는 이 동생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저는 결론적으로 인연을 끊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실 옆집 여자라고 하면은 완전히 신경 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X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동생으로서 추가적인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신경을 제가 끊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문제가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나중에 결국은 이 인연이 끊기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백수 언니가 이 부모님하고 함께 살면서 빌부터 사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그 폭탄의 피폭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 이럴 수가. 사실은 저런 얘기를 하려면은 아예 집에서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저 언니가 야 나한테 신경 쓰지 마 그러면은 그건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자기가 살기가 힘든 상황에서라도 부모님하고 그리고 동생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신경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자, 백 변호사님. 저도 뭐 일단 이 언니가 정말 너무 한심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 언니한테 이 동생이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언니하고 이 동생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될 거고 이 동생은 지금 한심하지만 그래도 언니를 좀 아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동생의 의도와는 다르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언니가 뭔가 한 방을 크게 맞아서 본인이 정신을 차려야 돌아올 수 있는 거지 이런 분들의 특징은 옆에서 얘기하면 짜증만 냅니다. 이럴 때는 그 언니와 본인과의 사이를 위해서라도 일단은 신경을 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말씀이 궁금하네요. 저는 가족이라면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는 저도 주변에 이제 자매들이 제 동생들도 자매들이고 하니까 오빠하고 사이도 또 달라서 그런 조언들을 했을 때 종종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2년이면 사람이 왜
이게 망가지기 딱 좋을 정도의 시기에 여기서 한 1, 2년 더 가라잖아요. 회복 불가합니다, 이제. 진짜. 다시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 저는 동생이 언니한테 강하게 얘기를 해도 그리고 강하게 얘기한다고 해도 또 사이 틀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거 나중에 소송 가요, 진짜 잘못하면. 진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꼴을 동생이.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많은 말씀 주고 계신데요. 일단 그 신비주의 남쌤님, 남의 집 문제면 신경을 안 쓰겠는데 본인 집 문제니까 신경이 쓰이죠 하셨고요. 먼지님, 저 언니 일 터지면 분명 부모님 뒤로 숨을 겁니다. 해결 못할 거예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차재영님은요, 와 완전 물주 남친이네요. 연애 중이니까 그냥 일단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